손흥민 아이가 아니라면 죄질은 엄청 더 나빠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거고요. 이게 사기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알리지 않는 걸 보면 A씨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배는 좀 많긴 한데요. 그도 약정 위반이 돼가지고 그 돈을 반환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임신을 이유로 거액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법적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기죄와 공갈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임신을 이유로 약 3억 원을 지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임신이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A씨의 남자친구 B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7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공갈로 구속되었고 B씨는 공갈 미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사기하고 공갈하고 둘 다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나중에 사건에 따라서 이게 사기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협박이 부분이 좀 부각이 돼서 공갈죄가 된 거고, 그리고 손흥민 아이가 아니라면 죄질은 엄청 더 나빠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손흥민의 아이냐 아니냐가 그래도 이 사건의 양형에 굉장히 큰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유전자가 있다면 낙태를 해서 그 유전자로서 확인이 가능할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낙태가 된 지 1년이 지났고 그 유전자를 보관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손흥민 씨의 아인지 아닌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은 시기, 시술 받은 시기, 그리고 손흥민하고 여성과 만난 교제하는 시점 이런 걸로 봐가지고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입증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해서. 그러니까 제일 명확한 거는 DNA 검사를 하면 낙태에 관련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교제한 기간과 낙태 시점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공갈죄는 일반적으로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여성 입장에서는 교제를 하다가 낙태를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 비슷한 보상을 남자 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 알리겠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마 상대가 유명이다 보니까 외부에 알리겠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공갈죄가 된다고 봤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긴 합니다. 영장이 발부돼서 아마 협박에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봤는데, 손흥민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3억 원이 큰 돈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중간에 3억 원 받는 과정에 좀 법적인 조언을 받았다면, 그랬다면 공갈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었는데 아마 법적 조언 없이 거칠게 접근을 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닌가. 각서는 지금 현행 법률로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낙태와 관련해서 이런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액배상 약정이나 10배는 좀 많긴 한데요. 그도 약정 위반이 돼가지고 그 돈을 반환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원래 그 위약금 약정은 정한 대로 액수를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또 감액이 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명확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합의를 할 때는 좀 법률가의 조언을 받고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여성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손흥민 씨의 아이를 가졌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또 손흥민 선수도 좀 조용히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좀 안타까운 것도 현실이고. 과실로 봐야 되고 고의는 아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또 비밀각서의 약정을 깬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는 건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남자가 어떻게 보다 보면 연인 관계에서 봤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고의냐 과실이냐는 입증 문제겠죠.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한다 그러고 또 다시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A씨가 과실로 어떻게 보면 B씨가 우연히 알게 된 후에도 그런 걸 알리지 않는 걸 보면 A씨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A씨가 이제
B씨가 그렇게 할 걸 알면서 알렸거나 아니면 그걸 말리지 않았다면 A씨한테 그런 책임을 지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B씨는 그렇게 알리는 것 자체가 이게 공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이때는 또 돈을 요구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공갈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허위 사실을 유포가 되니까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되겠죠. 그리고 돈을 요구한 거는 사기죄, 또 공갈죄 다 같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가 넘어서면 범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 약정을 위반해서도 바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위약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 사건이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